피부 유형별 화장품 사용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민감성 피부 무색, 무취, 무알콜 화장품 사용. 2번. 복합성 피부 T존과 U존 부위별로 각각 다른 화장품 사용. 3번. 건성 피부 수분과 유분이 함유된 화장품 사용. 4번. 모세혈관 확장 피부 일주일에 2번 정도 딥클렌징제 사용. 모세혈관이 확장된 피부는 자극에 매우 예민하므로 피부에 물리적, 화학적 자극을 주는 딥클렌징은 피하거나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피부 분석 시 사용되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고객 스스로 느끼는 피부 상태를 물어본다. 2번. 스파츌라를 이용하여 피부에 자극을 주어본다. 3번. 세안 전에 우드 램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4번. 수분 분석기 등을 이용하여 피부를 분석한다. 우드 램프는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 반드시 깨끗하게 세안을 마친 후 어두운 환경에서 사용하여야 하므로 세안 전에 측정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슬리밍 제품을 이용한 관리에서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시행해야 하는 것은 1번. 피부 노폐물을 제거한다. 2번. 진정 파우더를 바른다. 3번. 매뉴얼 테크닉 동작을 시행한다. 4번. 슬리밍과 피부 유연제 성분을 피부에 흡수시킨다. 슬리밍 관리의 최종 단계에서는 자극받은 피부를 보호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진정 파우더를 사용하여 마무리합니다. 매뉴얼 테크닉 기법 중 닥터 자켓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디스인크러스테이션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하는 것이다. 2번. 피지선의 활동을 억제한다. 3번. 모낭 내 피지를 모공 밖으로 배출시킨다. 4번. 여드름 피부를 클렌징할 때 쓰는 기법이다. 닥터 자켓법은 피부를 꼬집듯이 들어올리는 핀치 테크닉을 사용하여 모낭 속에 고여있는 피지를 모공 밖으로 효과적으로 배출시키는 마사지 기법입니다. 주로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의 피지 관리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다음은 어떤 베이스 오일을 설명한 것인가? 1번. 호호바 오일. 2번. 스위트 아몬드 오일. 3번. 아보카도 오일. 4번. 그레이프 시드 오일. 호호바 오일은 사람의 피지 구조와 매우 유사하여 피부 침투력이 뛰어나며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산패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부 미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피부를 청결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건강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2번. 피부 미용은 에스테틱, 스킨케어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3번.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는 매니큐어, 페디큐어가 피부 미용의 영역에 속한다. 4번. 제품에 의존한 관리법이 주를 이룬다. 피부 미용은 단순히 화장품 같은 제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사지 테크닉이나 기기 관리 등 종합적인 기술과 체계적인 관리법을 통해 피부 상태를 개선하는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클렌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번. 피부의 피지, 메이크업 잔여물을 없애기 위한 작업이다. 2번. 모공 깊숙이 있는 불순물과 피부 표면의 각질의 제거를 주목적으로 한다. 3번. 제품 흡수를 효율적으로 도와준다. 4번. 피부의 생리적인 기능을 정상적으로 도와준다. 클렌징의 주된 목적은 피부 표면의 노폐물과 메이크업 잔여물을 제거하는 것이며 모공 깊숙한 곳의 불순물 제거 및 각질 제거는 딥 클렌징의 영역입니다. 천연과일에서 추출한 필링제는 1번. AHA, 2번. 라틱산, 3번. TCA, 4번. 페놀. AHA,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는 사과, 포도, 감귤류 등 천연과일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피부 표면의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 제거하는 수용성 필링제입니다. 다른 보기인 TCA나 페놀은 화학적 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더 강력한 필링제입니다. 건성 피부의 관리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알칼리성 비누를 이용하여 뜨거운 물로 자주 세안을 한다. 2번. 화장수는 알코올 함량이 적고 보습 기능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한다. 3번. 클렌징 제품은 부드러운 밀크 타입이나 유분기가 있는 크림 타입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4번. 세라마이드, 호호바 오일, 아보카도 오일, 알로에베라, 히아루론산 등의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한다. 건성 피부는 유분과 수분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자극적인 알칼리성 비누나 뜨거운 물을 자주 사용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건조함이 더욱 심해집니다.
따라서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고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여 피부의 보습막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관리 방법입니다. 피부 관리 후 마무리 동작에서 수렴작용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1번 건타올을 이용한 마무리 관리, 2번 미지근한 타올을 이용한 마무리 관리, 3번 냉타올을 이용한 마무리 관리, 4번 스팀 타월을 이용한 마무리 관리. 피부 관리 후 냉타월을 사용하면 모공을 수축시키고 피부 온도를 낮추어 진정 및 수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공을 조여주는 수렴 작용에는 찬 온도의 냉타월 마무리가 가장 적합합니다. 계절에 따른 피부 특성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봄 자외선이 점차 강해지며 기미와 주근깨 등 색소 침착이 피부 표면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번 여름 기온의 상승으로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표피와 진피의 탄력이 증가된다. 3번 가을 기온의 변화가 심해 피지막의 상태가 불안정해진다. 4번 겨울 기온이 낮아져 피부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 기능이 둔화된다. 여름철 고온은 땀과 피지 분비를 늘리고 피부를 자극하여 오히려 탄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혈액순환 촉진으로 탄력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딥클렌징 시 스크럽 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틀린 것은 1번 코튼이나 해면을 사용하여 닦아낼 때 알갱이가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닦아낸다. 2번 과각화된 피부, 모공이 큰 피부, 면포성 여드름 피부에는 적합하지 않다. 3번 눈이나 입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한다. 4번 심한 핸드링을 피하며 마사지 동작을 해서는 안 된다. 스크럽 제품은 물리적 알갱이로 각질을 제거하므로 과각화된 피부나 모공이 큰 피부, 여드름성 피부에는 자극을 주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오히려 권장되는 딥클렌징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해당 설명은 주의사항으로 틀린 내용입니다. 팩의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천연팩은 흡수 시간을 길게 유지할수록 효과적이다. 2번 팩의 진정 시간은 제품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0에서 20분 정도의 범위이다. 3번 팩을 사용하기 전 알레르기 유무를 확인한다. 4번 팩을 하는 동안 아이패드를 적용한다. 천연팩은 너무 오래 방치하면 오히려 피부의 수분을 빼앗거나 건조함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제품에 기재된 적정 시간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다음 중 인체의 임파선을 통한 노폐물의 이동을 통해 해독작용을 도와주는 관리 방법은 1번 반사요법, 2번 바디랩, 3번 향기요법, 4번 림프 드레나지. 림프 드레나지는 정체된 림프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촉진하여 체내 노폐물과 독소 배출을 돕는 마사지 기법입니다. 따라서 임파선의 노폐물 이동과 해독작용을 돕는 관리 방법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매뉴얼 테크닉의 동작 중 부드럽게 스쳐가는 동작으로 처음과 마지막이나 연결 동작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1번 반죽하기, 2번 쓰다듬기, 3번 두드리기, 4번 진동하기. 쓰다듬기는 피부를 부드럽게 문지르거나 쓰다듬는 동작으로 관리의 시작과 마무리 또는 동작 간의 연결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제모의 종류와 방법 중 옳은 것은 1번 일시적 제모는 면도, 가위를 이용한 커팅법, 화학적 제모, 전기침 탈모법이 있다. 2번 영구적 제모는 전기 탈모법, 전기 핀셋 탈모법, 탈색법이 있다. 3번 제모 시 사용되는 왁스는 크게 콜드왁스와 웜왁스로 구분할 수 있다. 4번 왁스를 이용한 제모법은 피부나 모낭 등에 화학적 해를 미치는 단점이 있다. 제모용 왁스는 온도에 따라 녹여 사용하는 웜왁스와 별도의 가열 없이 즉시 사용하는 콜드왁스로 구분됩니다. 1번이 전기침 탈모법은 영구적 제모에 해당하며 2번이 탈색법은 제모법이 아니고 4번이 왁싱은 물리적인 제모법으로 피부에 화학적 해를 미치지 않습니다. 마스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석고와 물의 교반 작용 후 크리스탈 성분이 열을 발산하여 굳어진다. 2번 파라핀 열과 오일이 모공을 열어주고 피부를 코팅하는 과정에서 발환작용이 발생한다. 3번 젤라틴 중탕되어 녹여진 팩젤을 온도 테스트 후 브러쉬로 바르는 예민 피부용 진정팩이다. 4번 콜라겐 벨벳 천연 용해성 콜라겐의 침투가 이루어지도록 기포를 형성시켜 공기층의 순환이 되도록 한다.
콜라겐 벨벳 마스크는 시트 형태의 제품으로 기포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밀착력을 높여 유효 성분을 흡수시키는 방식이므로 설명이 틀렸습니다. 클렌징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틀린 것은 1번. 클렌징 제품이 눈, 코,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2번. 강하게 문질러 닦아준다. 3번. 클렌징 제품 사용은 피부 타입에 따라 선택하여야 한다. 4번. 눈과 입은 포인트 메이크업 리무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피부 클렌징을 할 때 강하게 문지르면 피부에 자극을 주어 손상을 입히거나 주름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부결을 따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닦아내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아토피성 피부에 관계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전적 소인이 있다. 2번. 가을이나 겨울에 더 심해진다. 3번. 면직물의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4번. 소아습진과는 관계가 없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흔히 소화기부터 나타나는 습진성 질환으로 소아습진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아습진과 관계가 없다는 4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피지와 땀의 분비 저하로 수분의 균형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피부결이 얇으며 탄력 저하와 주름이 쉽게 형성되는 피부는 1번. 건성 피부, 2번. 지성 피부, 3번. 이상 피부, 4번. 민감 피부. 건성 피부는 피지와 땀의 분비가 부족하여 수분과 유분의 균형이 깨진 상태로 피부가 얇고 건조하여 주름이 생기기 쉬운 특징을 가집니다. 피부 색소를 퇴색시키며 기미, 주근깨 등의 치료에 주로 쓰이는 것은 1번. 비타민 A, 2번. 비타민 B, 3번. 비타민 C, 4번. 비타민 D. 비타민 C는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환원작용을 통해 피부 색소를 옅게 하여 기미나 주근깨 같은 색소 침착을 개선하는 미백 효과가 탁월합니다. 성인의 경우 피부가 차지하는 부중은 체중의 약 몇인가? 1번. 5에서 7%, 2번. 15에서 17%, 3번. 25에서 27%, 4번. 35에서 37%.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기관으로서 성인의 경우 체중의 약 15에서 17% 정도를 차지합니다. 여드름 발생의 주요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아포크린 한선의 분비 증가, 2번. 모낭 내 이상 각화, 3번. 여드름균의 군락 형성, 4번. 염증 반응. 여드름은 주로 피지선의 과다 분비와 관련이 있으며 아포크린 한선은 땀샘의 일종으로 여드름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과는 거리가 멉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여드름의 형성과 염증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과정들입니다. 피부노화 현상으로 옳은 것은 1번. 피부노화가 진행되어도 진피의 두께는 그래도 유지된다. 2번. 광노화에서는 내인성 노화와 달리 표피가 얇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3번. 피부 노화에는 나이에 따른 과정으로 일어나는 광노화와 누적된 햇빛 노출에 의하여 야기되기도 한다. 4번. 내인성 노화보다는 광노화에서 표피 두께가 두꺼워진다. 내인성 노화는 피부가 얇아지는 특징을 보이지만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는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표피가 불규칙하게 증식하여 전반적으로 피부가 두꺼워집니다. 따라서 자외선 노출로 인한 광노화가 내인성 노화보다 표피를 더 두껍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다음 중 표피층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번. 각질층, 유급층, 투명층, 과립층, 기저층. 2번. 각질층, 유급층, 망상층, 기저층, 과립층. 3번. 각질층, 과립층, 유급층, 투명층, 기저층. 4번.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급층, 기저층. 표피는 피부의 가장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급층, 기저층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앞글자만 따서 각투과 유기, 순으로 암기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멜라닌 세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멜라닌의 기능은 자외선으로부터의 보호작용이다. 2번. 과립층에 위치한다. 3번. 색소 제조 세포이다. 4번. 자외선을 받으면 왕성하게 활성한다. 멜라닌 세포는 표피의 가장 아래층인 기저층에 위치하며 과립층이 아닌 기저층에서 색소를 생성합니다. 다음 중 원발진이 아닌 것은 1번. 구진, 2번. 농포, 3번. 반은, 4번. 종양. 반은
흉터은 피부 손상 후 치유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속발진으로 구진 농포 종양과 같은 피부 질환의 초기 형태인 원발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혈액의 기능이 아닌 것은 1번. 조직에 산소를 운반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한다. 2번.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고 대사 노폐물을 제거한다. 3번. 체내의 유분을 조절하고 pH를 낮춘다. 4번. 호르몬이나 기타 세포 분비물을 필요한 곳으로 운반한다. 혈액은 산소와 영양분 운반, 노폐물 제거, 호르몬 전달 및 체온 조절 등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피부의 유분 조절이나 pH 조절은 피지선의 역할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다음 중 뼈의 기능으로 맞는 것을 모두 나열한 것은 1번 A, C, 2번 B, D, 3번 A, B, C, 4번 A, B, C, D. 뼈는 신체의 형태를 유지하는 지지작용, 내부 장기를 보호하는 작용, 골수에서 혈구를 생성하는 조혈작용, 그리고 칼슘과 같은 무기질을 저장하는 작용을 모두 수행합니다. 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생명체의 구조 및 기능적 기본 단위이다. 2번 세포는 핵과 근원섬유로 이루어져 있다. 3번 세포 내에는 핵이 핵막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4번 기능이나 소속된 조직에 따라 원형, 아메바, 타원 등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다. 세포는 핵과 세포질, 세포막 등으로 구성되며 근원섬유는 세포의 구성 성분이 아닌 근육세포 내에 존재하는 수축 단백질 구조물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다음 중 위팔을 올리거나 내릴 때 또는 바깥쪽으로 돌릴 때 사용되는 근육의 명칭은 1번 승모근, 2번 흉쇄유돌근, 3번 대둔근, 4번 비복근. 승모근은 등 위쪽에 위치한 넓은 근육으로 어깨뼈를 움직여 팔을 올리거나 내리고 바깥쪽으로 돌리는 등 팔의 다양한 움직임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 중 소화기계가 아닌 것은 1번 폐, 신장, 2번 간, 담, 3번 비장, 위, 4번 소장, 대장. 폐는 호흡기계, 신장은 배설기계에 속하므로 소화기계가 아니면 나머지는 모두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담당하는 소화기관입니다. 다음 중 웃을 때 사용하는 근육이 아닌 것은 1번 알륜근, 2번 구륜근, 3번 대엽골근, 4번 점거근. 점거근은 가슴 옆에 위치하여 어깨뼈를 움직이는 근육으로 얼굴 표정과는 관련이 없으며 알륜근, 구륜근, 대엽골근은 모두 표정근에 해당합니다. 골격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뼈에 부착되어 있으며 근육이 횡문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수의적 활동이 가능하다. 2번 골격근은 일반적으로 내장벽을 형성하여 위와 방광 등의 장기를 둘러싸고 있다. 3번 골격근은 줄무늬가 보이지 않아서 민무늬근이라고 한다. 4번 골격근은 움직임, 자세 유지, 관절 안정을 주며 불수의 근이다. 골격근은 뼈에 붙어있는 가로무늬근으로 우리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수의근이며 근육 수축을 담당하는 단백질, 액틴, 마이오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내장근, 민무늬근, 불수의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으면 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온은 이 전하를 띤 입자를 말한다. 2번 같은 전하의 이온은 끌어당긴다. 3번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라 불리는 음전하를 띤 이온이 된다. 4번 브러쉬 사용 후 중성세제로 세척한다. 같은 전하를 가진 이온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므로 끌어당긴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브러쉬, 프리마돌, 사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전하는 브러쉬를 피부와 45도 각도로 하여 사용한다. 2번 피부 상태에 따라 브러쉬의 회전 속도를 조절한다. 3번 화농성 여드름 피부와 모세혈관 확장 피부 등은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4번 브러쉬 사용 후 중성세제로 세척한다. 회전하는 브러쉬는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지 않도록 피부와 평행하게 밀착시켜 사용해야 하며 45도 각도로 세워서 사용하면 피부에 상처를 줄 수 있어 옳지 않습니다. 스티머기기의 사용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증기 분출 전에 분사구를 고객의 얼굴로 향하도록 미리 준비해 놓는다. 2번
일반적으로 얼굴과 분사구와의 거리는 30에서 40cm 정도로 하고 민감성 피부의 경우 거리를 좀 더 멀게 위치한다. 3번. 유리병 속에 세제나 오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4번. 수분이 없이 오존만을 세어주지 않도록 한다. 증기가 갑자기 분출되어 고객이 화상을 입거나 놀랄 수 있으므로 증기 분출구를 고객의 얼굴로 미리 향하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분출구는 반드시 증기가 안정적으로 분사되는 것을 확인한 후 고객의 얼굴 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수분 측정기로 표피의 수분 함유량을 측정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온도는 20에서 22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2번. 직사광선이나 직접 조명 아래에서 측정한다. 3번. 운동 직후에는 휴식을 취한 후 측정하도록 한다. 4번. 습도는 40에서 60%가 적당하다. 직사광선이나 직접 조명은 피부 표면의 온도를 변화시켜 정확한 수분 측정을 방해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측정 시에는 직사광선을 피해 안정된 조명 환경에서 측정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디스인크러스테이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화학적인 전기분해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직교가 식염수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화학작용을 이용한다. 2번. 모공에 있는 피지를 분해하는 작용을 한다. 3번. 지성과 여드름 피부 관리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다. 4번. 양극봉은 활동 전극봉이며 박리 관리를 위하여 안면에 사용된다. 디스인크러스테이션에서 모공 속 피지를 분해하는 활동 전극은 음극이며 양극 플러스 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렴하는 작용을 하므로 박리 관리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활동 전극봉으로 안면에 사용하는 것은 음극봉에 대한 설명입니다. 눈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피부의 심층 상태 및 문제점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특수 자외선을 이용한 기기는 1번. 확대경 2번. 홍반 측정기 3번. 적외선 램프 4번. 우드램프 우드램프는 특수 자외선을 방출하여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피부의 색소 침착, 피지 상태, 박테리아 감염 등 심층적인 피부 문제점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기기입니다. 핸드케어 제품 중 사용할 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바르는 것으로 피부 청결 및 소독 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1번. 핸드워시 2번. 핸드 세니타이저 3번. 비누 4번. 핸드로션 핸드 세니타이저는 알코올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물 없이도 손의 세균을 제거하고 소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물을 함께 사용하거나 소독 목적이 아닌 보습 및 세정 목적의 제품입니다. 크림 파운데이션에 대한 설명 중 알맞은 것은 1번. 얼굴의 형태를 바꾸어 준다. 2번. 피부의 잡티나 결점을 커버해주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3번. W형은 O형에 비해 비교적 사용감이 무겁고 퍼짐성이 낮다. 4번. 화장 시 산뜻하고 청량감이 있으나 커버력이 약하다. 크림 파운데이션은 유분 함량이 높아 밀착력과 커버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피부의 잡티나 결점을 가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보기 3번이 W형은 O형보다 사용감이 가볍고 잘 퍼지며 보기 4번은 리퀴드 파운데이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땀의 분비로 인한 냄새와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주로 겨드랑이 부위에 사용하는 것은 1번. 데오도란트 로션 2번. 핸드로션 3번. 보디로션 4번. 파우더 데오도란트 로션은 땀 냄새의 원인이 되는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주로 겨드랑이 등 땀이 많이 나는 부위에 사용합니다. 다음 중 물에 오일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 유화 상태는 1번. W의 멀전 2번. W의 멀전 3번. S의 멀전 4번. W의 멀전 오일인 워터 에멀전은 물, 워터 속에 오일 성분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화장품에서는 주로 피부에 잘 스며드는 수용성 크림이나 로션 등에 사용됩니다. 아로마 테라피에 사용되는 아로마 오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아로마 테라피에 사용되는 아로마 오일은 주로 수증기증요법에 의해 추출된 것이다. 2번. 아로마 오일은 공기 중의 산소, 빛 등에 의해 변질될 수 있으므로 갈색병에 보관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3번.
아로마 오일은 원액을 그대로 피부에 사용해야 한다. 4번. 아로마 오일을 사용할 때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패치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로마 오일은 농축된 원액이므로 피부 자극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캐리어 오일 등에 희석하여 사용해야 하며 절대 원액 그대로 바르지 않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자외선 차단제의 구성 성분은 크게 자외선 산난제와 자외선 흡수제로 구분된다. 2번. 자외선 차단제 중 자외선 산난제는 투명하고 자외선 흡수제는 불투명한 것이 특징이다. 3번. 자외선 산난제는 물리적인 산란작용을 이용한 제품이다. 4번. 자외선 흡수제는 화학적인 흡수작용을 이용한 제품이다. 자외선 산난제는 피부 표면에서 빛을 반사하므로 불투명한 백탁 현상이 나타나기 쉽고 자외선 흡수제는 화학적으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식이라 상대적으로 투명한 직증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는 산난제와 흡수제의 직증이 서로 반대로 설명되어 있어 틀린 내용입니다. 다음 중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미백 크림, 2번. 바디오일, 3번. 자외선 차단 크림, 4번. 주름 개선 크림. 기능성 화장품은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 식약처가 정한 특정 효능 효과를 가진 제품으로 바디오일은 피부 보습과 보호를 위한 일반 화장품에 해당합니다. 상수의 수질오염 분석 시 대표적인 생물학적 지표로 이용되는 것은 1번. 대장균, 2번. 살모넬라균, 3번. 장티푸스균, 4번. 포도상구균. 물속의 분변 오염 여부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장균은 병원성 미생물의 존재를 예측하는 생물학적 지표로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따라서 수질오염을 판단할 때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됩니다. 자연 능동 면역 중 감염 면역만 형성되는 전염병은 1번. 두창, 홍역, 2번. 일본뇌염, 폴리오, 3번. 매독, 임질, 4번. 디프테리아, 폐렴. 매독과 임질과 같은 성병은 질병에 직접 감염된 후 회복되어도 면역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거나 재감염될 가능성이 높아 감염 후 얻어지는 면역 효과가 매우 낮거나 일시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창, 홍역 등과 달리 재감염이 빈번한 이들 질환이 감염 면역만 형성되는 전염병으로 분류됩니다. 발열 증상이 가장 심한 식중독은 1번. 살모넬라 식중독, 2번. 웰치균 식중독, 3번. 보거중독, 4번. 포도상구균 식중독. 살모넬라균은 감염 시 38에서 40도의 고열과 함께 복통, 설사, 구토 증상을 동반하는 대표적인 발열성 식중독 원인균입니다. 반면 웰치균은 주로 설사와 복통을 유발하고 포도상구균과 보거독은 발열 증상이 거의 없는 직증이 있습니다. 다음 중 가장 대표적인 보건 수준 평가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1번. 성인 사망률, 2번. 영아 사망률, 3번. 노인 사망률, 4번. 사인별 사망률. 영아 사망률은 한 국가의 보건 의료 수준, 영양 상태, 생활 환경 등 사회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가장 민감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 등 보건 수준 평가의 대표적인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소독약의 사용 및 보존상의 주의점으로서 틀린 것은 1번. 일반적으로 소독약은 밀폐시켜 일광이 직사되지 않는 곳에 보존해야 한다. 2번. 모든 소독약은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새로이 만들어 사용하여야 한다. 3번. 승홍이나 석탄산 같은 것은 인체에 유해하므로 특별히 주의 취습하여야 한다. 4번. 염소제는 일광과 열에 의해 분해되지 않도록 냉암소에 보존하는 것이 좋다. 모든 소독약이 사용할 때마다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면 알코올이나 일부 화학 소독제처럼 보관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종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번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소독약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소독 장비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중 옳은 것은 1번. 건열 멸균기 멸균된 물건을 소독기에서 꺼낸 즉시 냉각시켜야 살균 효과가 크다. 2번. 자비 소독기 금속성 기구들은 물이 끓기 전부터 넣고 끓인다. 3번. 간헐 멸균기 가열과 가열 사이에 20시 이상의 온도를 유지한다. 4번. 자외선 소독기 날이 예리한 기구 소독 시 타올 등으로 싸서 넣는다. 간헐 멸균기는 증기 소독을 반복하여 아포까지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열 사이사이의 상온 20 이상,
왜 유지해야 남아있는 아포가 발화하여 다음 가열 시 효과적으로 사멸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금속기구의 부식 방지나 급격한 온도 변화에 따른 균열 오려 등으로 인해 각각의 방법이 틀렸습니다. 고압증기 멸균법에 있어 20lbs 126.5 시위 상태에서 몇 분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1번 5분, 2번 15분, 3번 30분, 4번 60분. 고압증기 멸균법은 압력 20파운드, 약 1.4kg/제곱센티미터 와 온도 126.5 조건에서 15분간 처리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살균됩니다. 따라서 해당 수치들은 고압증기 멸균의 표준적인 조건이므로 암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미용업소에서 수건 소독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리적 소독법은 1번 석탄산 소독, 2번 알코올 소독, 3번 자비 소독, 4번 과산화수소 소독. 수건은 끓는 물에 넣어 삶는 자비 소독이 가장 효과적이고 간편하여 미용업소에서 널리 사용되는 물리적 소독법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상위 미용업소의 조명 기준은 1번 50룩스 이상, 2번 75룩스 이상, 3번 100룩스 이상, 4번 125룩스 이상.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 미용업소의 조명도는 작업 환경을 고려하여 75룩스 이상으로 밝게 유지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번 평가주기는 3년마다 실시한다. 3번 평가주기와 방법, 위생관리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번 위생관리 등급은 2개 등급으로 나뉜다. 위생서비스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의 경우 평가 주기는 2년마다이며 관련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위생관리 등급은 3개, 녹색, 황색, 백색 등급으로 나뉩니다. 이 미용업 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장애 요청이 있는 때에는 몇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 혹은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가? 1번 3월, 2번 6월, 3번 1년, 4번 2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이 미용업 영업자가 위반 행위를 하여 관계기관에 요청이 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자에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나 시설 사용 중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중 중요처분 대상자에게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그 청문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면허정지 및 면허 취소, 2번 영업정지, 3번 영업소 폐쇄 명령, 4번 자격증 취소. 행정절차법상 자격증 취소는 청문 대상이 아니면 면허 취소,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명령 등은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음 중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모습, 2번 외양, 3번 외모, 4번 신체. 미용은 사람의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하는 전문적인 기술 분야이므로 해당 문맥에서 가장 적합한 용어는 외모입니다.